프리드만 이퀘이션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 나왔기 때문에 넌리니어 이퀘이션이긴 한데요. 그래도 시간이라는 변수 하나만 있기 때문에 뉴메리컬하게 푸는 것까지 생각하면 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손으로 푸는 거는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손으로 풀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우주가 정확히 이런 솔루션들로 구성된다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리 뉴메리컬하게 미분방정식 푸는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손으로 구한 정확한 솔루션이 직관을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히 풀리게 만들 수 있느냐.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 중에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비교적 잘 풀려요. 예컨대 매터만 있다. 압력은 0으로 꺼둘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프리드만 이퀘이션에서 토탈 에너지에 해당되는 밀도 곱하기 A 3승이 상수가 된다고 했죠. 그럼 그 상수를 놓고 A의 시간 미분에 관한 미분방정식을 풀면 정확히 풀리는데 예컨대 K가 제로인 플랫 유니버스 경우는 저 상수값을 기준으로 4분의 9C 3분의 1승 곱하기 T의 2분의 3승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여기 시간에 대한 지수가 2분의 3이 된 거는 공간이 3차원이라서 이제 로 곱하기 A 3승이 콤비네이션이 상수라는 등등의 이유에서부터 나온 거겠죠. K가 플러스 1인 경우는 조금 더 풀이가 복잡해지는데 답도 약간 복잡해지고 근데 뭐 아주 많이 복잡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답을 보면 어디서 좀 본 모양새다 싶을 텐데 고전역학 문제에서 바퀴 굴러가는 자취 사이클로이드라는 거 본 적 있죠? 그 사이클로이드랑 일치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픈 유니버스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사이클로이드 비슷하지만 시계 모양은 사이클로이드 비슷하지만 사인 코사인 대신에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나와서 그대로 사이클로이드는 아닌 다른 모양이 나오고요. 이 사이클로이드 경우 사이클로이드 비슷하지만 하이퍼볼릭 함수가 들어간 경우 둘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플러스를 한번 해보는 거를 권하고 싶고요. 정확히 풀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로 레디에이션만 있는 경우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P는 에너지 밀도의 3분의 1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역시 프리드만 이퀘이션에서 로 곱하기 A 4승의 상수라는 중간 결론을 얻었었고 그걸 다시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풀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예, 뭐 초월함수조차 필요 없고 그냥 초등함수의 적절한 조합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제곱이 다시 스퀘어루트 안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적히는데 결론만 놓고 보면 간단한 함수들로 답이 적히고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플랫 유니버스 경우를 생각을 하면 아까 매터만 있었을 때 T의 3분의 2승에 비례했던 거에 비해서 여기는 T의 2분의 1승 비례해요. 그 말은 특히 초기 우주에서는 팽창의 감속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클로스드 유니버스 경우에도 답을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익젝트 솔루션의 마지막 케이스는 백큐 에너지만 있는 경우인데요. 백큐 에너지도 그 우주상수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또 조금 나뉘는데 만약에 우주상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에너지 덴시티 로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변형된 프리드만 이퀘이션에서 좌변이 음수예요. 그 말은 우변에 들어올 수 있는 K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 유니버스나 클로스드 유니버스는 음수의 우주상수랑 서로 부합될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 유니버스일 때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 솔루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루션 모양이 이렇게 되고요. 초기 우주, 저 T값이 0 근처에서 보면 T의 파워는 근사적으로 T의 1승에 비례하는 걸로 나오네요. 레디에이션 경우, 매터 경우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초기 우주 기준으로 보면은 t의 1승에 비례하는 팽창은 t의 3분의 2승이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팽창보다는 훨씬 완만한 팽창인 거죠. 초기 우주에서는 우주상수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람다가 0보다 큰 시나리오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나 0일 때나 플러스 1일 때나 셋 다 가능하고요. 다 비슷한 방식으로 난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요. 답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유사성을 유지한 채로 답이 적히는데, 일단 알려져 있는 답이니까 적어 놓고 나서 좀 해설을 붙이기로 하죠. 네, 이렇게 답만 적어 놓고 보면 약간 닮았지만 근본적으로 같지는 않은 세 개의 솔루션이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을 텐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방금 적은 이 세 개의 솔루션은 알고 보면 정확히 같은 시공간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지역을 다른 코디네이트를 써서 기술한 것 뿐이에요. 항상 상대로는 특정 좌표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방금 제가 한 얘기를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세 가지 다른 솔루션에서 시작을 해서 좌표 변환을 해서 하나를 다루는 걸로 매핑하는 거일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왜 애초에 세 가지 경우 다 같은 솔루션으로 비결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물으면 답은 이건데요. 방금 전에 백큐 에너지만 있는 경우에 풀고 있었던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은 이제 우변의 우주상수에 비례하는 텀이 있는 건데, 아인슈타인 텐서 기준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치 텐서 기준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동치고. 근데 우리가 프리드만 로버슨 워커 매트릭 패밀리를 얘기할 때 처음부터 공간 방향의 호모지니어티는 요구를 했었고요. 증명하기 쉬운 정리는 아니지만 수학적인 정리가 뭐가 있냐면, 공간 방향의 호모지니어티를 미리 요구한 상태에서 리치 텐서가 매트릭 텐서에 비례하다라는 조건을 주면, 이 조건의 이름이 아인슈타인 조건인데, 그러면 시간 공간을 통틀어서 호모지니어티가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시공간의 호모지니어티는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한 적 있는 맥시멀리 시메트릭 스페이스와 같은 얘기가 되고요. 그 맥시멀리 시메트릭 스페이스는 리치 텐서가 간단하게 적힐 뿐만 아니라 리만 텐서도 간단하게 적혔는데, 간단함의 정의는 이거고요. 물론 리만 텐서가 간단하게 적히면 리치 텐서는 자동으로 간단하게 적힙니다. 여기서 K는 부호고요.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0이냐. 이 L은 커버처의 절대값을 측정하는 디멘션을 가진 파라미터가 됩니다.